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건 10단원 직선의 방정식의 스텝 3 유형 파악, 유형 공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유형 1번이에요. 18번 2점 2,5랑 4,1을 있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자, 여기까지 스탑. 자, 우리가요. 힌트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떠한 녀석의 중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끝난 거 맞아요? 끝났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이야. 뭐냐면 직선을 구하려면 지나가는 점 하나랑 기울기만 알면 된다고요. 지나가는 점 알려줬고요. 기울기 알려줬습니다. 끝난 거 맞아요? 끝났죠. 자, 첫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첫 번째 단계. 직선을 구하자고요. 첫 번째. 2,5랑 4,1을 이었을 때 선분의 중점을 지나간다. 중점 구합시다. 중점 어떻게 구해요? 2분의 x좌표끼리 더하고 2분의 y좌표끼리 더하는 거였죠. 자, 계산 깔끔하게 하니까요. 3,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중점 찾았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기울기 얼마? 기울기가 3인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몇 콤마 몇? 3,3을 지나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공식 뭐죠?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였습니다. 자, 그럼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y는 3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면 끝인 거지. 두 번째 단계 뭡니까?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간대? a, 9 지나간대요.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되는 거죠. 9는 3a-6이다. 3a가 15니까 a는 5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너무 기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문제가 어렵든 쉽든 간에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점이랑 기울기만 알면 이 문제는 끝난 거구나. 됐어요?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번입니다. 2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2,7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점이랑 기울기가 필요하다고요. 선생님, 점만 알려줬는데요. 기울기는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기울기 구해버리자. x끼리 뺀 거분해 y끼리 뺀 거.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든 상관없는데 x, y에서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선생님은 왼쪽에서 오른쪽 걸 다 뺐습니다. 자, 계산 때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가 돼서요. 기울기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울기 알아요? 지나가는 점 하나만 알면 된다고 했어. 점 몇 개나 합니까? 2개나 합니다. 선생님,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편한 거 선택하세요. 다만 섞어서만 쓰지 마세요.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2,7로 가겠습니다.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다. 자, 깔끔하게 정리. y는 3x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녀석이 a, 마이너스 5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3a 플러스 1이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쉽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유형 3번입니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3인 직선이 마이너스 2,2를 지나간대요. 자, 공식이죠.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였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이었습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고 x절편이 a니까 a분의 x 플러스 y절편이 3이니까 3분의 y는 1이다. 요 녀석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2,2 지나간대요. 그대로 대입 a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2는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a분의 2가 3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양쪽 2로 나눠주니까 이런 형태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인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공식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4번 가봅시다. 세 점이 있어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래. 사실 이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은 게 중학교 2학년 시험에도 등장을 합니다. 직선이 있었어. 근데 그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이 존재하거든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디에서 측정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점 두 개 선택해서 기울기 구하든 요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요렇게 기울기를 구하든 다 어떤 값이 나와야 돼?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여기서 아무거나 기울기 계속 구하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C는 선택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숫자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A랑 C로 기울기 구하고요. 두 번째 B랑 C로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그때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A랑 C로 기울기 구합시다. MAC라고 할게요. A랑 C로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겁니다. K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BC로 구할게요. MBC. 자, K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3이니까 K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지. 왜요? 얘네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은 K 플러스 2분의 2가 될 거고요. 전설의 무슨 공식? 전설의 X자 공식. 두 개 곱한 거 같아야 되잖아? 두 개 곱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될 거고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겠네요. 자, 둘 중에서 뭐가 해야 돼요?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요 형태에서 최종 단계가 1차 방정식으로 나와요. 아직 2차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2차 방정식 배웠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문제 낸 겁니다. 너무 쉽죠. 기억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유형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할게.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해야 된다. 그때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이 있고요. 첫 번째가 지금 문제에서 하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사실 직사각형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직선으로 2등분 하려면 두 대각선의 교점만 지나가면은 그 넓이는 2등분이 됩니다. 왜냐면은 직사각형도 애초에 평행사변형 맞아요? 평행사변형이잖아. 자, 한번 가보자고. 선생님이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끔 아무렇게나 하나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네 길이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각과 요각이 같습니다. 맞아요? 막꼭지가로 얘랑 얘의 각도도 같아져요. 그럼 얘네 두 개가 뭐가 돼? 합동이 되죠. 합동. 오케이? 자, 마찬가지 위치로 얘네 두 개 합동되고요. 얘랑 얘 합동됩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아져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든 마름모든 평행사변이든 정사각형이든 걔네들은 다 평행사변이잖아?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면 넓이가 2등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원이에요. 원. 원은 선생님이 안 알려줘도 알아. 직선으로 얘 넓이 쪼개야 돼요. 어디 지나가면 됩니까? 원의 중심 지나가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그냥 임의의 삼각형이에요. 임의의 삼각형이 있었는데 어떠한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한 점을 지나가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 2배 차이가 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고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양쪽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랑 같다라는 거였죠. 그 말은 얘가 2등분이 되려면 밑변의 중점을 지나갔을 때 한 꼭지점과 밑변의 중점을 지나간다라면 삼각형의 넓이는 2등분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3번을 풀어볼 건데 선생님,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을 찾아내려면 선생님, 이거 직선 찾아서 연방해야 돼요? 빌어먹을 누가 그렇게 구하니? 어때요? 같죠? 어때요?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으로 찾는 게 아니라 중점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점으로. 그래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5,7이고 C의 좌표가 4,-3이죠. 걔네들의 중점을 구해주니까 X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Y끼리 더하니까 4입니다. 2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아무튼 자, 2등분을 하고 한마디로 마이너스 2분의 1,2를 지나가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끝났습니다.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을 뺄 거고 2에서 0을 빼주면 되겠죠. 0의 의미는 있어요? 없어요? 0의 의미는 없습니다. 번분수 계산하셔도 되고요. 분수가 짜증나니까 위아래 2를 곱하셔도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6번입니다. 자, 상수 A, B에 대하여 AB가 음수고요. AC가 양수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고. 첫 번째, AB가 음수라는 거야. 어떠한 두 개의 수의 곱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는 걸까요? 다르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부호로만 보는 거야. 부호로 봤을 때 A랑 B의 부호는 지금 다른 거다. 숫자가 아니야. 부호를 그냥 편하게 그냥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C가 0보다 크대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부호로 봤을 때 A랑 C의 부호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는 B랑 다른데 A랑 C의 부호는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C, A는 부호가 같을 거고 B만 유일하게 부호가 다른 녀석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토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지나가지 않는 4분면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상태로 찾는 거는 거의 없다. Y는 이라고 정리를 합시다.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빨리 한번 가보자고. A랑 B의 부호가 어때요? 달랐죠. A랑 B의 부호가 다릅니다. 그 말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A는 음수가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최종적으로 요 녀석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B랑 C입니다. B랑 C의 부호는 어때요? 달랐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좌표평면으로 옮길 거고요. 너무 막 정확하게는 못 그려요. 어차피 순서만 기억해. 첫 번째 Y절편 찍습니다. Y절편 뭐죠? 양수니까 Y절편 위에 찍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누구야? 기울기잖아요. 플러스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죠. 오른쪽 위로 가면서 이 점을 지나가게끔 대충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몇 사분면 안 지나가요? 4사분면을 안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 4사분면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유형 7번입니다. 직선 2k-1x 플러스 k 플러스 2y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으래. 자, 별표 쳐주세요. 이 문제가 어려워서가 별표가 아니라요. 지금 얘는요, 습관입니다. 우리가 고1, 고2, 고3이 됐을 때 직선에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진짜 많이 등장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문자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찾는 겁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야? 항등식이죠. 1단원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K 있는 애들 묶어줬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거 그냥 전개 안 하고 K로 그냥 바로 묶었을 거야. 근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천천히 전개할게요. 2KX 마이너스 플러스 KY 플러스 2Y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그럼 K가 있는 애들을 체크를 하고 얘네들을 K로 묶어줄 거다.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남은 떨거지들 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K값에 관계없어야 돼. K가 영향을 안 끼치려면 K랑 붙어먹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K가 100이든 1000이든 많이든 식에 영향이 없잖아. 그때 등식은 성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 돼야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모르는 문자 2개인데요. 식 2개 나왔어요. 자, 2개 뭐 하면 돼요? 연방 때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한번 써주고 여기에다가 2배 때려서 쓸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6은 0이다. 위에서 아래 거 뭐 해버려요? 더해버리니까 5y 마이너스 20은 0이 나와서 y는 4가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y 4 쓱 대입하니까 x는 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는 무조건 몇 콤마 몇? 0,4를 지나가는 직선이었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나올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내가 얘를 별표 칠하는 이유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서가 아닙니다. K, 모르는 문자로 묶어서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는 거는 이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건 습관이야. 얘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처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8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점 0,3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얘는 공식이 있었죠. 자, 문제 풀이는 두 가지입니다.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점을 실제로 찾아도 되고, 교점 찾으려고 배우는 게 뭔데? 열린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교점 찾아서 그냥 점 두 개 알면 직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기울기 구하고 식 세우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공식을 안 외우고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공식으로 가볼게요. 공식이 뭐였어? 둘 중에 한 명 앞에다가 K를 붙여버려라, 그냥. 그래서 K x-2y 플러스 1 플러스 2x-y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녀석 모르는 문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점이 하나 나온다고. 0,3 0,3 대입하니까 K에 0-6 플러스 1 플러스 0-3 플러스 1은 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은 0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K가 얼마였고?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다고요.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하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분수 계산하기 힘들면 5 곱해서 전개 때리자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5 곱했어요. 10x 마이너스 5y 플러스 10은 0이 나오겠죠. 자, 전개 화이팅 있게 때리니까 9x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 상수가 플러스 3으로 끝났어요. 9로 끝나면 안 되겠죠. 3으로 나눠줘서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죠. 따라서 A는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4의 제곱인 16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입니다. 자, 공식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고 y는 ax 플러스 b 꼴일 때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 있었고요. 시험 들어가려면 둘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2학년, 3학년 때는 사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은 학생들이 잘 모르기는 해요. 다 y는 정리해서 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모양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첫 번째, 평행해야 됩니다. 자, 평행 조건은 뭘 보는 거였냐면 x, y 상수의 비율을 따지는 거였고 k분의 k 플러스 1 x의 비율, y의 비율 마이너스 3분의 2 상수의 비율 1분의 마이너스 3 순서를 섞으면 안 됐죠. x의 비율과 y의 비율은 같아야 됐고요. 상수의 비율이 다르면 얘는 평행인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평행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녀석만 먼저 풀어줍시다. 전설의 x자 공식 때리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은 2k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k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첫 번째 양수 조건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수직되는 거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자, 수직 조건은 뭐였냐면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 될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x 계수의 곱 k 플러스 1은 y 계수의 곱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요 녀석이 0이 되면 된다고. 예, 두 번째 수직한 겁니다. 수직. 자, 전개 때리니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 나올 거고요. k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겠죠. 수직 조건 중에선 양의 상수 k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베타는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베타는 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두 개를 뭐 하라고 돼 있냐?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5분의 7이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10번입니다. 직선 ax 플러스 y 플러스 b는 0이 두 점 4,1이랑 2,5를 지나간대요. 직선에 평행하고 4,1, 2,5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미안해요. 얘를 지나간다는 게 아니라 얘를 지나가는 직선에 평행하대.
자, 평행 조건 나왔어.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만 갖고 오라는 거죠? 평행 조건이 나오면 기울기만 갖고 오라는 겁니다. 기울기만. 그리고 x절편이 4래요. 아, 지나가는 점을 알려줬구나. x절편이 4니까 4,0을 지나가는 걸 알려준 거죠. 끝난 거 맞아요? 끝났죠. 왜? 직선은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만 알면 끝난 거라고요. 끝.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 4-2분의 1-5가 될 거고 2분의 -4니까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기울기 찾았습니다. 4,0 지나가야 돼요. 공식에 대입합시다. y-y 좌표는 기울기 x-x 좌표다. y는 -2x 플러스 8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의 정답의 구조가 요 모양으로 안 생겼죠?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세 직선이 있네요. 얘가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돼 있어. 자, 사실은요, 요 형태 같은 경우에 6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쯤 암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너무 고였거든. 너무 고였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암기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선을 그려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세 직선이 삼각형이 이루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원래 이게 직선이 세 개면 웬만하면 삼각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안 이루는 건 특이한 거야. 그럼 특이한 거는 뭐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평행이나 일치. 첫 번째는 일치가 한 명이라도 일치가 껴있다라면 삼각형이 안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일치가 됐다는 건 선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잖아. 자, 두 번째는 평행이 껴있으면 됩니다. 평행. 한 명의 한 쌍이라도 평행을 이룬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당연히 세 개의 녀석이 평행이 이루어도 삼각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일치랑 평행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세 번째는 잘 생각을 못해요. 자, 일치도 아니고 평행도 아닌데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딱 하나 존재하고 언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요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 이루지 않는 조건들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얘가 무조건 삼각형이 이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직선을 그려서 일치 껴있을 때 안 되고 평행일 때 안 되고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겠구나. 꼭 직선을 그려봐 제발. 학생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게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못하겠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풀어본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2학년 3학년 수능까지 갔을 때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면은 포기를 하고 안 하려고 귀찮아서 안 하면은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손으로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오케이? 미안해 잔소리했어. 자, 그럼 아무튼 문제 풀어볼까요? 자, 문제 풀 건데 좀 멋있게 풀어볼게요. 얘를 L1, L2, L3다 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할 거야? 일치가 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Y절편이 다 달라요. 그렇죠? Y절편이 -9, 1, 3으로 다 다릅니다. 일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평행이 나와 있을 때를 보는 건데 L1과 L2는 평행이 이룰 수가 없겠죠? 기울기 대놓고 다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L1과 L3가 평행일 때입니다. L1과 L3가 평행이에요. 기울기 M은 얼마? 2가 되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L2와 L3가 평행일 때가 되겠죠. L2랑 L3가 평행이에요. 기울기 얼마? -3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죠? L1과 L2는 대놓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L1과 L2의 교점을 L3가 지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L1과 L2의 교점을 찾아야 되고 교점 찾기 위해서 배운 게 연립방정식이었잖아. 두 개를 어떻게 놓고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2x-9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5x는 10이고 x는 2가 나오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때 y값 빨리 찾아주니까요. y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나가면 되는 거야? 2 콤마 마이너스 5를 L3가 지나가면 되겠죠. 그대로 대입 때리니까 마이너스 5는 2m 플러스 3이 돼서 m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능한 m값은 3개가 나왔고요. 2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잔소리했지만 제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선을 그려가면서 안 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좋은 건 뭐냐? 웬만하면 이루어지는 애들이 있어. 평행이랑 일치. 일치는 사실 문제에 많이 안 나오는데 평행이 일반적인 애가 아니다. 평행은 특이한 애고요. 뭔가 특이한 애를 찾으라고 했다라면 평행을 끼워 놓으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63번. 두 점 A랑 B에 대하여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 공부를요 제대로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3번 같은 거 선생님이 안 알려주더라도 풉니다. 왜? 걔네들은 이해를 했거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얘를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 문제 진짜 쉬워요. 자, 두 점 A랑 B가 있대요. 한눈에 모르겠어? 그럼 그림 좀 그려보세요. A, B가 있었다. 그때 A, B의 수직 이등분이래.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A, B의 수직으로 가면서 이등분이 돼야 되겠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요 빨간색 직선을 찾아야 되거든. 직선을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찾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지나가는 점. 두 번째,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힌트가 이 그림에 다 써 있다고. 이 빨간색 직선을 찾아야 되고 빨간색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보입니까? 지나가는 점이 보이죠. 어디를 지나가? 여기 점을 지나가잖아. 그럼 이 점은 뭔데? A랑 B의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네? A랑 B의 중점을 지나가는구나. 첫 번째. 점 찾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요, 기울기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울기에 관한 힌트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평행 조건이든 수직 조건이든. 근데 지금 그림 쫙 봐. 뭐가 보여요? 수직 조건이 들어가 있죠. 와, 기울기 끝났죠. 자, 첫 번째. 중점부터 구합시다. 첫 번째.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은 AB의 중점을 지나가면 되는구나. AB의 중점은 2분의 2 플러스 6, 2분의 5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B는 4,2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B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합시다. 2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얘가 기울기야? 아니죠. 우린 얘랑 뭐인 거 찾아야 돼? 수직인 거 찾아야 되잖아. 그 말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 수직 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된다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왜?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점 아니까 끝난 거죠. 식세해 봅시다.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3분의 2 x 마이너스 x 좌표가 될 거고요. 양쪽에 3 곱하고 전개. 3y 마이너스 6은 2x 마이너스 8이다. 따라서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 뭔가 글로써 쫙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겠어. 그러면 제발 걔를 그림으로 표시, 시각화를 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보고요. 이런 시각화를 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네요. 자,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써먹을 공식이야. 특히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까먹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점과 직선은 2학년, 3학년 되면 많이 까먹더라고. 나올 때마다 물어봐. 미치겠어요.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아, 어떠한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고 그리고 밖에 있는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었다. 그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a x좌표 플러스 b y좌표 플러스 뒤에 있는 상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얘는 대놓고 그냥 공식에 대입하라는 문제네요. d는 루트 x 개수제곱 9 더하기 y 개수제곱 16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뒤에 있는 상수.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5분의 절대값 a-18이 되겠죠.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3이 나와야 된대요. 따라서 절대값 a-18은 15가 나올 거고요. a-18은 15 또는 마이너스 15가 나오면 되겠죠. a는 33 또는 3이 나오겠네요. 모든 a 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36이 나오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세 가지의 풀이로 갈 건데 첫 번째는 모범풀이입니다. 모범풀이. 무슨 소리죠? 서술형에 나왔을 때 무조건 지금 쓰는 풀이로 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중학교 풀이. 세 번째는 공식의 암기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요, 선생님은 원래 진짜 안 알려줘서 쓰지도 말라고 했는데,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공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입니다. 첫 번째. 자, 세 점 알려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볼게요. A, B, C가 있었고요. 뭐 0,5, B 5,0, C 마이너스 2,1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찍은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해요. 그쵸? 뭐랑 뭐? 밑변과 높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는 거야. 밑변을 AC로 잡아도 AB로 잡아도 BC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은 BC를 밑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때리면 되잖아. 그래서 밑변의 길이 바로 구하자고. 선분 BC는 루트 X끼리 빼고 제곱 플러스 Y끼리 빼고 제곱입니다. 루트 50이 나올 거예요. 5루트 2. 자, 그럼 밑변 찾았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죠?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를 어떻게 재야 돼? 점 A에서 빨간색 선분까지의 수직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점에서 선까지의 수직거리가 높이구나. 점에서 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 뭡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러니까 점은 알잖아. 그럼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남은 거야? 요 빨간색 직선만 찾으면 되겠죠. BC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만. 그래서 A, B, C랑 A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걔가 높이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바로 구하자고요. BC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구합니다. 기울기는 5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7분의 1 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양쪽에 7을 곱해서 전개 때리면 7y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쪽으로 2항 x 플러스 7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자, 그럼 직선 찾았죠? 우린 얘랑 누구랑? A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h, 높이가 나오는 거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h는 루트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x 개수랑 x좌표 0, y 개수랑 y좌표 35 뒤에 있는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루트 50분의
3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높이 찾았어요. 아까 밑변 찾았습니다. 끝난 거 맞아요? 2개 곱하고 얼마? 2로 나눠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풀이입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고요. 요 두 번째 풀이는 중학교 1학년 풀이에요. 우리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구제의 문제를 풀었었거든. 지금 A가 0,5고요. B가 5,0이고요. C가 마이너스 2,1입니다.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직사각형 넓이 구해서 요 세 개 삼각형 넓이 빼줬습니다. 자, 그럼 빨리 구해봅시다. 자, 여기의 길이 7이죠? 여기의 길이 1이고요. 여기의 길이 4고요. 여기의 길이 2고요. 여기의 길이 5입니다. 그럼 넓이 빨리 구하면 되겠네. 여기 4가 될 거고 여기 길이 5잖아. 여기는 2분의 25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7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7 곱하기 5니까 35가 나오고 거기서 빼야 돼요. 누구를 빼야 되냐면 삼각형 넓이 몇 개? 3개 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때리면 2분의 7이랑 2분의 55가 2분의 32니까 16, 4니까 20을 빼주시면 돼요. 15. 똑같이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두 번째 풀이입니다. 세 번째 풀이에요. 자, 세 번째 풀이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되고 뭐 증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서술형에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안 할 건데 점 3개를 지나가는 그 삼각형의 넓이야. 점 3개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고요. 보통 얘를 그냥 신발끈 공식이나 뭐 구두끈 공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두 개의 녀석을 빼주는데 어떤 녀석 두 개를 빼주냐? 잘 봐. x1, y1, x2, y2, x3, y3가 있잖아요. 걔를 순서는 상관없어요. x1, y1, x2, y2, x3, y3 쓰고요. 처음 쓴 애 있죠. x1, y1을 지금 처음 썼잖아. 걔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x1, y2 플러스 x2, y3 플러스 x3, y1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대쪽으로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x2, y1 플러스 x3, y2 플러스 x1, y3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모양을 외우는 거고 이 모양을 보니까 왜 얘를 신발끈 구두끈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한 걸 뺀 다음에요. 절대값, 삼각형이니까 넓이니까 양수 나와야 돼서 절대값 있는 거고 2분의 1로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0, 5, 5, 0, 마이 1이잖아요. 그럼 쓰는 거야, 순서대로. 0, 5, 5, 0, 마이 1. 처음 쓴 거는 한 번 더 쓰는 거야. 0, 5 이렇게.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샹샹샹 곱하라고. 0,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샹샹샹 가는 거야. 25, 0, 0 이렇게 되겠죠. 샥.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 나와요? 15 동일하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요. 신발끈 공식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서술형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술형엔 무조건 1번 풀이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동영상이니까 돌려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풀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수학 선생님이 바볼까? 모를까 이거를? 이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여러분. 너네만 몰랐어. 전 국민이 다 아는 공식이에요. 학교 선생님 당연히 안다고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 만약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라면 이 넓이 구하는 공식 문제는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삼각형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게 되면은 학원 다니는 애들, 그런 학생들은 순식간에 풀어버린다고, 신발끈으로. 이거 모르는 애들,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풀이도 숙제를 해주시고요. 점 3개 나와서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걸 앞으로도 가끔씩 나온단 말이야, 간혹. 그럼 그때마다 첫 번째 풀이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세 번째 풀이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어떻게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검토가 될 수 있겠죠. 서술형의 검토가. 정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지.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직선 위에 한 점 P와 직선 3x 플러스 y 플러스 6 위에 한 점 Q에 대하여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뭐 요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 말을 어렵게 한 거지. 막상 보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랑 3x 플러스 y 플러스 6은요. 두 개가 평행한 녀석입니다. 내가 여기 위에 아무데나 P가 있고요. 아무데나 Q가 있어서요. 요 거리를 구할 건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언제겠어? 당연히 수직으로 냅다 꽂았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왜요? 와, 빌어먹을. 수직으로 냅다 꽂았어요. 직각삼각형 나왔죠? 얘가 빗변이 되겠네? 빗변이 크겠어? 얘가 크겠어? 빗변이 무조건 크잖아. 최소값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고 어렵게 가지 말라고 했어. 아무거나 좌표 하나만 찾으라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자, 여기서 점 하나 찾을게요. 누구 있어? x에 0 넣으니까 y가 4 나옵니다. 여기 위에 0,4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고 누구랑? 반대쪽 직선이랑 거리만 재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x 개수제곱, y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0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루트 10분의 10, 루트 10이 정답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입니다. 두 직선이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기는 합니다. 자취의 방정식 어떠한 규칙을 준 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서 그려지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형태인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문제에서 누구를 원하냐? 원하는 게 누구냐? 두 번째, 시키는 대로 해라. 문제에서 규칙을 주는데 그 규칙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세 번째는 자취의 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울 때 등장하는데요. x랑 y가 한 개의 방정식에 있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들어가는 순간 문제는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2번까지 하면 3번이 알아서 만족이 돼요. 얘같이. 자, 그러면 보자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뭐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아, P를 원하는구나. 그 원하는 녀석을 x, y라고 잡는 겁니다. 지금은 잡아줬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게 뭐야?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거리 구하자고. 문제 시키는 대로 가자고. 첫 번째 D1이라고 할게요. 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랑 거리 잽니다. 1 플러스 10분의 절대값 x 개수 1x 3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거 왜 10이냐? 루트 9인데 그쵸? 루트 10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D2라고 할게요. 요렇게 거리 잴 거고요. 루트 10분의 절대값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거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10, 루트 10 지어질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와 절대값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같으면 되겠네. 그럼 얘네 두 개가 같은 방법은 첫 번째 뭐죠? 두 개가 그냥 똑같이 생기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두 개 뭐가 반대인 거야?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같다라고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2항에서 푸니까요. 지금 문제가 기울기가 양수인 것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y는 이라고 정리할게요. 그냥 바로 2y는 2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는 x-1이 되겠네요. 기울기 양수니까 아마도 정답은 얘일 겁니다. 여기서 음수 나오겠죠. 그래도 모르니까 이항하니까 4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 기울기 음수 나오니까 얘는 아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유형 16번 같은 경우에 어렵게 나오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뒤따른 가고 또 3학년 돼서 기하 같은 거 배우게 되면은 자체의 방정식이 많이 등장할 거고 등장할 때마다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포기를 안 하시려면 지금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직선의 방정식 스텝 3는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스텝 4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